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 모의평가 6월 고3 정치와 법의 총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을 먼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6월, 9월 그리고 수능으로 이어지는 라인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내용들이죠. 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하는 요 문제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그 시그널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줄 총평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총평인데 너무 기네? 일단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많거든.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풀어보면서 알았겠지만 쉬운 문제들은 정말 쉬웠어요. 평이한 문제들은 정말 평이했어요. 이러한 문제들에서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번 육모 유독 생소한 선지 자료가 많았어요. 사실 해설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 저게 저거였군. 저게 저건데 나 다 아는데.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긴장되는 곳에서 육모야 드디어. 약간 이런 부담감 속에서 그 시험 상황 속에서 문제지를 딱 펼쳐보니까 생소한 거지. 당황스러운 거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개념 공부도 하고 아직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수특, 기출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응용됐던 것뿐이었어요. 평상시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구성되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2번 같은 경우 우리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둘을 비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잘 출제되었죠. 거의 98%가량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 밑에 죄형 법정주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맞아 들어올 수 있지도 하고 그냥 담백하게 풀어냈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우리 뒷부분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기본권의 종류, 유형만 딱 나오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기본권의 제한도 기본권이니까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푸셨을 때에는 정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생소한 선지, 생소한 자료를 보고 당황하는 순간 뒤로 갈수록 밀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당황하는 순간 시간이 더 걸려. 그럼 뒤에 평이한 문제들, 늘 출제되는 방식으로 출제되던 문제들도 계속 뭔가 걸림돌이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뒤에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선거 결과 분석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시험이 종료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생소한 선지 자료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이거 다 나 아는 거야 라고 연습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 우리 마지막은 선생님 늘 강조하는 겁니다. 개념의 빈틈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여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 중상 중에서 좀 상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 두 번째 내용 때문에 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이제 꼼꼼한 개념 정리와 암기가 필요한 문항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번과 11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 4번은요. 우선 어떤 내용이냐면은 견제수단이에요. 정부 형태 중에서도 입법부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요. 11번은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부분도 생소하다고 대충 넘겼을 수 있어요. 개념의 빈틈이 아마 11번에서 많이 보였을 겁니다. 꼼꼼한 개념 정리, 그리고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 구모 때까지 외워야지. 그러다가 수능 때까지도 안 외울걸요? 지금 본 김에 외우세요. 지금 외우는 거예요. 내일 외우는 거 없어요. 오늘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소한 선지 자료들로 구성된 문항. 우리 앞에서 총평 때, 한 줄 총평 때 얘기했어요. 생소한 선지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고.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설명했었고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소한 선지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약간 문제 장면이 다르게 구성이 된 거였고요. 특히 12번 같은 경우에도 교섭단체와 직권상정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헌법 개정 절차에서 있었더라는 내용 잘 안 나왔던 부분인데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특히 17번. 17번을 풀어서 알겠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똑같이 뭔가 복붙의 느낌처럼 나와요. 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뭔가 생소하게 이게 왜 계속 겹쳐서 보이지? 라고 하는 당황함 때문에 어렵게 풀었을 겁니다. 담백하게 어렵지 않게 툭툭 풀어내는 연습을 요 문항들에서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킬러 문항 짠! 15번과 20번입니다. 20번 먼저 설명할게요. 선거 결과 분석 문제. 자,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뭐 개편안이 1안, 2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개편안 하나 정도였고요. 그리고 계산을 이게 늘 하던 방식, 그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늘 하던 방식인데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킬러 문항인 이유는 앞에서 생소한 선지들 때문에 막 마음을 너무 졸여가지고 문제 푸는데 당황해서 뒤에 시간을 쏟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20번의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20번을 푸는 과정에서 어렵게 풀었던 문제들이 앞에서 쌓이니까 당황한 마음 때문에 시간을 다 쏟지 못해서 사실은 이게 킬러 문항이지만 타임어택 문제여서 어려웠던 거였고요.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개념이 흔들려서 킬러 문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15번입니다. 15번 미성년자와의 계약. 철회권과 추인. 정확한 설명으로는요. 선생님 해설 가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무효와 취소, 추인, 특히 철회에 대한 내용을 다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철회권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 다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내용에 함정에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까지도 짚어주셔야지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킬러 문항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20번은 타임어택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N수생 모두 사회탐구 공부 시간 좀 확보해 주세요. 뭐 정치화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탐구 선택 과목일지라도 사탐 공부 시간이 이제 확보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학생들 이제 6월부터는 수행평가와 2차 지필의 기간이에요. N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탐구에 점점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탐 공부는 정말 조금일지라도 매일매일 확보해서 양을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의 빈틈 찾고요.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 좀 외웁시다.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외워야 돼요. 내일 외울 거면 오늘 외우고요. 다음 주에 외울 거면 이번 주에 외우세요. 그리고 국제관계와 한반도 맨 마지막 6단원입니다. 맨 마지막 6단원은 개념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쉬운데 뭐 라고 넘어갔다가는 이번 문제 19번과 같이 틀릴 수 있었던 부분들 많았습니다. 이제 6단원도 좀 꼼꼼히 공부하세요. 6단원도 시험 범위예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국제연합 파트, 국제문제 등등까지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과서, 수특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기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 내용 수능 특강 날개에 있다. 이 내용 수능 특강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 교과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제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꼭 남아있는 과제까지 수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1번부터 20번 해설 문항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평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